지난 7일 판결에 법조계가 들썩였습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4부 부장판사 김양호가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제철,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여기서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이 판결이 3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른 강제징용 소송에서 내린 결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일본 제철이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 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1대2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대법관 2명이 낸 소수 의견을 따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이를 근거로 강제 집행이 이뤄지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빈협약 제27조와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법조계가 이번 판결에 주목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일 관계에 민감한 판결이 연달아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과 정반대 결론입니다. 당시의 재판부는 국가면제 즉 주권면제를 내세웠습니다. 국가면제란 국제관습법상 다른 나라 정부를 피고석에 세우는 소송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 이번 강제징용 판결도 공공복리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판결과 정반대 결론을 내린 두 재판의 재판장은 같습니다. 기존 판례를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 특히 한일 관계에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 측의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아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한일 관계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에서 관계 개선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2001년 일본 도쿄 전철역 선로에서 국경을 넘은 인간애를 실현한 아름다운 청년 이수연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 씨의 사례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도 한일 관계를 해결하고 승화, 발전시켜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최근의 판결들도 이런 정부의 분위기 변화를 살펴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풀이 이전과 반대 방향으로 바람보다 먼저 누운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물론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갑자기 뒤집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이에 분노하며 판사 탄핵하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재판부의 국제정세와 외교적 우려가 담긴 판결을 두고 일본의 보복과 이로 인한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청산위원회 등은 공동논평을 통해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판결의 사회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판단 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다며 사회적 효과에 대한 판단 자체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일본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이 2018년의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일본 주장에 일정 정도 부합하는 내용이라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이후 한국 법원이 청구 권협정을 근거로 징용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원고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항소심에서 다시 배상 명령이 나올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악화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 최근 한국 법원에서 역사 문제에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뒤 4월에는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른 재판부가 각하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재판은 정치나 여론의 움직임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며 보수와 진보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정치 풍토 속에서 판사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이번 판결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또한 이번 판결에는 청구권협정에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 명기됐다면서 역사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대부분의 언론사들도 이번 판결을 두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관망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먼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법치국가 맞아? 이제는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판결을 못 내리겠네. 판사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의견이 통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써서 이기려 한다. 국민성 수준이 낮은 나라입니다. 거짓말을 진짜라고 우기는 시점에서 한국인들의 신뢰성은 이미 바닥이지만요. 한국도 일본에서 경제 제재를 또 받을 생각하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이전에 반일 기세가 많이 약화되고 문정권의 힘이 약해졌다. 한국인들은 여전히 일본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우호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종이다. 국제법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판사가 드디어 한국에도 나왔네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면 그냥 반대한다. 그들에게 정의는 오직 자신들의 신념뿐이다. 보통 국가의 재판관은 법률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률에는 국제법 및 국가 간 조약, 협정 합의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양국 간에는 전후 보상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을 포함한 모든 청구권은 서로를 상대로 행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일본인 청구권은 일본이, 저 나라 사람의 청구권은 저 나라 사람이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여론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판사를 비난하고 두드림으로써 판결을 바꾸려는 나라는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치국가의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저러는 거야. 국제조약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국제조약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우리와 가치관의 공유를 할 수가 없다. 가치관의 공유를 할 수 없으니까 국교를 맺지 않는 게 맞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소송에서 이겼든 졌든 어차피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왜 하필 판결을 말도 안 되게 내려서 일본인들이 좋다고 물어뜯게 만들고 있는 건가요? 이제 이 판결 하나로 그동안의 고생과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어르신들의 명의가 훼손된다는 게 황당하고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루빨리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어르신들의 명예를 찾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